안녕하세요. 링구아 코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영어를 도와준다라는 입장에서 이 강의를 찍고자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또 화면이 나오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압적인 자세에서 어떤 정보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한다. 뭐 이렇게 어, 보여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번 강의부터는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하고 친구를 도와준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목이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본론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에서 별로 중요한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치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전치사는 단순하게 이제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 앞에 오는 녀석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에 의미 관계 맺어준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내용이 전치사 4인데요. 왜 그러면 전치사 4를 첫 번째로 하게 됐냐? 그 이유를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corpus에 의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돌려보면은요, 한 5억 6천만 개 정도 되는데요, 표현이. 그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전치사 빈도수가 보일 겁니다. 여기서 전치사가 보면 지금 of부터해서 during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빈도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최대 빈도수가 나는 것을 보게 되면 업이죠. 그 다음에 in이고 to가 되고 for는 네 번째입니다. 업에 비해서 보게 되면 상당히 빈도수가 작은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업부터 안 하고 for부터 하냐? 예, 최대 빈도수로 따지면 업부터 하는 게 원래 맞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 학습을 할 때 쉬운 곳에서 빈도수도 중요하지만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쪽으로, 그리고 쉬운 곳에서 어려운 쪽으로 학습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4를 선택을 했고요. 4 다음에 여러분들이 2하고 2는 많이 알고들 계세요. 그래서 4 다음에 제가 업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설명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전체 이 빈도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업이 지금 26%로 제일 많고요. 4가 그 다음에 한 8% 정도로 네 번째로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업부터 해서 into, for 쭉 이어지는데요. 이게 여기에 into까지가 오게 되면 대충 한번 여러분들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해 보시면은 이게 한 90% 정도가 돼요. 영어에서요. 총 전치사가 사용되어지는 빈도 중에서 up부터 해서 in, to, for, with, on 쭉 가는데, 이 개수를 보게 되면 개수가 지금 12개 정도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네요. 12개 정도가 영어에서 90% 정도를 차지해요. 이거를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 영어라든가 아니면은 교과서, 그리고 토플, 이거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대략 한 12개에서 15개 정도면 전치사는 전체적으로 그 커버레이지가 다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 위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두시고, 또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나름대로 방식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학습하는 방식들은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수준이 다들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수준은 맞춰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반드시 어떤 과정으로 연습을 하시다라고 제가 좀 도움을 드릴게요. 그럼 그 방법을 참고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 이 영어 유튜브는요, 사실 지금까지 어떤 분은 사기를 참 많이 당했다. 그래서 이전 어떤 유튜브도 또는 고가의 돈을 주고 구매를 해도 영어가 되지 않더라.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영어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 국무성에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언어를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어가 나와요. 물론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는 아랍어하고 만다라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정보 격차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학습하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 절대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영어 학습하시는 분들의 매우 어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어 학습을 할 때에 반드시 고쳐야 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대한 것들은 학습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12개 정도면은 전치사가 전체가 포함이 영역에 잡히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or 의미에 대해서 오늘 제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먼저 이거 한번 잠깐 해봅시다. 오늘은 여름치고는 시원하네요. 여러분들 for 그러면은 보통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그 다음에 또는 뭐뭐 하는 동안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었고 지금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잠깐 이제 한국말을 잠깐 생각해보고 영어로 해보게 되면은 Today's cold for summer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 하는 동안이나 아니면은 뭐뭐를 위해서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원어민이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호의 의미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은 이렇습니다. Today's cool. 오늘 아주 시원하네요. For summer. cool은 각종 연구에 대한 자료에 따르게 되면 우리나라 말로 했을 적에 조사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것은 짝을 짓고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짝지워진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내용과 그러니까 오늘이 시원한데 그거를 짝을 짓고서 또는 짝을 하고서 라고 하는 내용이고 뒤에는 서머가 나오죠. 짝을 하고서 여름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원하네 여름치고는 이렇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옮겼을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먼저 그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 단순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상대방이 하는 말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자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연습도 해야 되겠지만은 영어를 영어식대로 제대로 읽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말은 대화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스피킹도 있겠지만은 리스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고 듣고라고 하는 것이 상호작용 작용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거를 여름치고는 그냥 시원하네요. 이 표현을 Today's cool for summer 이렇게 외운다고 해서 영어가 절대 늘지 않습니다. 학습 방법은 좀 더 차근차근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for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해드려야 되니까요.
자, 요 예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쓰기 생각은 이렇죠. 오늘은 시원하네, 짝을 이루고서 여름에. 이게 이제 원어민이 생각하는 생각의 흐름인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청킹한다고 합니다. 우리 뇌정보는 이 일정량의 연습이 되게 되면 따로따로 정보를 처리 안 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말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은 원숭이, 시원한, 이런 얘기를 할 때 여기에 이응, 니은 이렇게 따로따로 처리하지가 않죠. 지금 뇌에서는 여러분들 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정 단위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단위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묶음 생각, 영어로는 청킹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다 보면 점점 더 길어져요. 그래서 급기야는 나중엔 절 단위, 그리고 나중에는 한 문장 단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말 번역이라고 하는 관점이라고 보게 되면은 정보죠. 오늘은 여름치고는 시원하네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야 되는 단계는 영어를 보고 원어민의 생각 흐름과 동일하게 같이 가고, 그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게 묶음으로는 이렇게 되고 뜻으로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r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뭐를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짝을 이루고서 나왔네요.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이런 얘기를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다만 이게 서로 짝을 이루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떤 근건데, 그거 네 혼자 생각해가지고 그러는 거 얘기 아니겠어?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정의를 내린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거기는 어떤 책임이나 근거 같은 것들이 따라야 되는데요.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좀 내용을 꺼내봤습니다. 오늘은 이거 말고 다른 전치사들 할 적에는 이거 꺼내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 표현을 보면 여기 전치사로 사용된 for는 원래 원시 게르만어에서 비롯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어에서는 for, before, on account of 같이 사용되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여기 보면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죠?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영어는 고대 영어, 그 다음에 중세 영어, 그 다음에 근대 영어, 현대 영어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뭐 그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무슨 뭐 언어학을 할 것도 아니고, 제가 연구했던 분야는 Bilingual Applied Psycholinguistics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파트였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기 이제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이게 앞에 표현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요. 이에는 표현의 의미에서 비롯되어지는데,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이 뭐냐라고 해서 서로 짝을 이루는 대응관계로 의미관계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확장되어지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이런 쓰는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I'm sorry for my mistake. 이렇게 얘기할 때 I'm sorry 그러면은 저 미안해요 라고 하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미안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미안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되고, 거기에 짝을 이루는 관계가 뒤에 my mistake, 내 실수가 되죠. 그 실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미안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실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짝을 이루는 관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 한번 가볼까요? 이런 for의 고유 의미가요, 사용되어지는 걸 보시게 되면 저렇게 다양한 의미로 이제 한국어로 사용이 돼요. 이 한국어로 저렇게 다양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을 것 같은데, 저게 저런 의미로 이제 원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봅시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들어 드린 건데요. 앞으로 이거 안 만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하고 네이버에 관련된 그 예문들을 몇 개 보면서 마무리를 질 겁니다. 자, 먼저 한번 해보죠. 다음 비행기는 서울행입니다. 여기 단어가 안 나오네. 단어 볼게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잠깐 놔보시기 바랍니다. 스톱하시고요. 이렇게 배열해 보시고 급하신 분들은 그냥 저랑 같이 가죠. 이 영어식으로 배열하면 이래요. 다음 비행기는 향합니다. 서울로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원어민의 생각 단위로 가게 되면은 다음 비행기는 입니다. 짝을 이루고 있어요. 서울에. 다음 비행기는 짝을 이루고 있답니다. 서울에. 예문이 좀 저거랑 다르다 그죠? 부산하고 서울 없어졌네요. 바뀌어야 되는데. 보면 the next flight is for Seoul. 그러면은 이 비행기는 예를 들면 이 버스 어디로 가세요? 그러면 이 버스는 분당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yeah, this bus is for 분당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영어는 절대로 우리말의 조사에 무조건 대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영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연습하실 때 요건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이거 한번 봐보죠. 나는 2시간 동안 걸었어요. 많이 하는 거 나왔네요. 그죠? 영어식으로 그 뭉치도록 끊어보면 나는 걸었어요. 2시간 동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어민의 생각 흐름대로 하나하나 찝어보면 나는 걸었어요. 짝을 이루고서 2시간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는 걸었어요. I walked. 짝을 이루고서 2시간에 42 hours. 그래서 I walked 42 hours.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죠. 이게 어렵지 않죠? 자, 연습을 할 적에는요. 이걸 좀 단위별로 끊어주는 게 좋아요. I walked. 생각할 때도요. I walked. 나는 걸었다. 나는 달렸다. I ran. 이런 식으로요. 다음에 두 번째는 I walked for 2 hours. I walked for 2 hours. 이렇게 끊어서 생각을 천천히 하세요.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고요. 그리고 조금 익숙해지게 되면 I walked for 2 hours. 그래서 실제로 말을 좀 원어민들 하는 거 보면은요. 이 전치사는 발음을 되게 약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치사 기능이 그 의미관계 맺어주는 녀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담고 있는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I walked for 2 hours. I walked for 2 hours. 이런 식으로 발음이 강하게 작게 나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해 보시고 원어민의 소리를 잘 관찰해서 들어보시면 그게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질 겁니다. 나중에 왜 이런 현상 생기는지 한국어하고 영어에 대한 걸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요것만 하자고요. 자, 아까 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죠? 네, 오늘은 여름치고는 시원하네요. 보면은 오늘은 시원하네요. 이거부터 먼저 하시면 돼요. Today is cold. 여름치고는 짝을 이루고서 여름에 이 뜻이구나. For summer.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시원하네요. 오늘은 따뜻하네요. 겨울치고는요. 네, 이럴 적에는 Today is warm for winter. Today is warm for winter. 이렇게 되겠죠? 쉽죠? 연습할 때에도 끊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Today is cool. 두 번째, Today is cool for summer. Today is cool for summer.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면 Today is cool for summer. 이렇게 말씀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생각이 먼저 지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작정 외우면은 parrot, 앵무새 됩니다. 자, 이건 조금 이제 아까 전에 거랑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요거 시간 되시는 분은 스톱하시고 뭉치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쁘신 분들 그냥 바로 갈게요. 당신은 젊어 보이네요. 나이치고는요. 이렇게 되겠네요. 당신은 보이네요. 젊게요. 짝을 이루고서 당신 나이에. 여기 이제 원어민의 생각이죠. 자, you look young. You look young. 너 젊어 보인다. 너 보인다 젊게. 원어민 생각은 이렇고요. For your age. You look young for your age. 이 표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 너는
강하다야. 너 나이치고는 너 빠른데? 그럼 어떻게 되죠? 너는 빠른데? You are fast. 너 나이치고는 for your age. 그죠? 쉽죠? 자, 연습을 할 적에 끊어서 단위별로 이렇게 보시라 그랬죠? You look young. You look young. You look young. You look young for your age. You look young for your age. 그럼 그 사람은 젊어 보이네요. 그 사람의 나이에 비해서요. He looks young for his age. He looks young for your age. 끊어서 연습하고 말할 때는 He looks young for his age.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5번째인데요.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 이 번호로 전화해 보세요. 참 되게 깁니다. 그죠? 좀 더 자세한 안내, specific information you want to receive, you want to get, if you want to get, specific information, 이런 식으로도 떠오를 수가 있는데요. 가보죠. 자, 요 뭉치 가지고 한번 해보는데요. 시간 되시면 해보시고 저는 바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원어민의 그 생각의 뭉치대로 보면은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 좀 더 자세하게요. 전화하세요. 이 번호로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보면 짝을 이루고서요. 좀 더 자세한, 만약 짝을 이루고 있다면은요. 좀 더 자세한 정보에 전화하세요. 이 번호로요. 이렇게 되겠네요. For more information, call this number. 때에 따라서는요. Call this number for more information.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22분이 됐는데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좀 더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더 들으셔도 되고요. 여기까지만 됐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끄셔도 됩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제가 네이버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그러면 연결이 되냐? 네, 여러분들이 네이버 들어가시면은요, 영어 사전에 포로하고 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등급별로 떡보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가장 쉬운 것부터 해서 어려운 것까지 나와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지금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쭉 그냥 배열되어지는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웠던 그 전치사 O가 짝을 이루고서라고 하는 그 의미로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먼저 볼게요. There's a letter for you. 그러면은요, 당신 앞으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라고 한국말이죠. 이게요.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얘 의미는 이렇게 원어민들의 생각 흐름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There's a letter. 있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요. 이거는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당신한테요.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아래와 같은 의미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It's a book for children. 저는요, 이거 옛날에 이 문장 봤을 때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책. 그래서, 의역하면 그래 되는구나. 아동용이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It's a book. 그것은 책이랍니다. 짝을 이루고 있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동용 도서가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문장 볼까요? 여기 보면은 We got a new table for the dining room.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가졌답니다. 새로운 탁자를요. 이 탁자가 새로운 탁자가 짝을 이루고 있는 거는 그 dining room, 이제 저녁 식사하는 곳을 얘기하는데요. 와닿지가 않죠.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면 I bought a new table for 5 people. 이렇게 되면은요. I bought a new table. 저는 저는 구매했습니다. 새로운 탁자를요. For 5 people. 그러면은 짝지어지는 게 5명의 사람인데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해석이 아니에요. interpretation 아니고 translation입니다. 저는 5인용 탁자를 샀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5인용 탁자를, 새로운 탁자를 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를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것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위해서라고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호가 가지고 있는 전체 의미 중에서 일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이 전체를 대변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구슬이 100개가 있었는데 거기 한두 개를 가지고 이 구슬 전체를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this is a place for me 그러면 이것은 장소인데 이 장소가 짝지어지는 것이 나야. 이거는 내 자리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is is the best place for me 그러면 이곳은 가장 좋은 장소란다. 내한테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hat can I do for you? 라고 했죠.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짝을 이루고 있는 건 당신인데요. 즉, What can I do? 뭘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짝을 이루고 있는 건 당신인데요.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을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하는 거 이거 좀 볼게요. I'm speaking for everyone in this department. 그러면은 나는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짝지어지고 있는 것, 짝을 두고서 있는 부분은 모든 사람인데요. 그래서 speak for 그러면은 뭐 대신해서 말하다, 대표해서 말하다 이런 걸로 수거로 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외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in this department 그래서 이 부서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 부서에 한국말로는 이 부서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말한다. 그런 분들을 대변해서 말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게요. Shaking your head for no is not universal. 이랬습니다. Shaking your head for no. 흔드는 거는요. 당신의 머리를요. 그 머리를 흔드는 것이 짝지어지는 것이 짝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로 아니야 라고 하는 건데 즉 아니라는 뜻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흔드는 것은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죠. 그러나 이거는 참고로만 하는 거지 절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shaking your head 그러면은 흔드는 거는요. 당신의 머리를요. for now 짝을 두고서 아니라고 하는 것에 is not universal. 이것은 아니랍니다. 전 세계 공통적인 거는요. 자, 이거 are you for or against the proposal? 그러면은 찬성한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요. are you for 그러면은 너는 짝지어지고 있니? 즉 너의 지금 상태는 거기에 짝을 이루고 있는 상태냐, 짝을 두고 있는 상태냐, 아니면은 맞서고 있는 상태냐, 그 제안에 대해서. 그래서 are you for or against 그러면은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machine for slicing bread 그러면은 이 기계가 짝을 두고 있는 부분은 slicing bread 자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slicing bread 빵 자르는 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famous D 있잖아요. 여기 be famous for 무조건 외웠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요. 그래서 볼게요. This town is famous. 이 도시는 유명해요. 근데 그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유명하다는 것은 아까 전에 봤듯이 이건 하나의 결과 상태죠. 이 결과 상태에 짝을 이루고 있는 원인이 뭐냐? It's cathedral. 그러면은 그 도시의 성당으로요. 예를 들면은 그 도시는 예를 들면은 반도체로 유명해요. 그러면은 the city is famous for semiconductor 또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 문장 볼게요. He got an award for bravery. 그러면은 he got an award. 그 사람은 어떤 가졌습니다. 상을요. 그 상 가지게 되는 것이 짝을 이루는 게 뭔데? 짝을 어디다 두고 있는데? bravery. 그러니까 용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공훈장, 즉 이 사람이 아주 용감한 것에 대해서 용감해서 상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 표현 한번 볼게요. 이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I couldn't speak for laughing. 그래서 could speak for laughing. 그래서 뭐만 할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요. 조동사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요. 이 I couldn't speak. 그러면 나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 laughing. 깔깔거리고
웃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I couldn't speak for laughing at the time. 이렇게 해서 나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only라고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난 지금 충고 들으러 왔다라고 해서 충고를 위해서가 아니죠. I just came here. 그러면 이거는 I가 아니네요. He came to me. After class, he came to me. 수업이 끝난 후에 그는 왔습니다. 저한테요. 짝을 두고서요. 바로 충고나 조언해요. 이렇게는 걔는 충고 들으러 왔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뭐 이런 표현 이것만 다 쓰는 거는 아니에요. He came to me to get some advice from me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글을 가지고 읽는 걸 봐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석을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마지막 문장 하나 가볼게요. Copies are available for $2 each. 좀 어렵죠? 자, copies are available. 그러면은 복사본들은 유용한 상태인데요. 즉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게 짝을 이루고 있는 부분은 $2, $2예요. each, 각각요. 이렇게 해서 각 권 $2에 각 권당 $2에 이 복사본은 구매가 가능한 상태이다. Copies are available. 카피본은 지금 복사본은 가능한 상태예요. For $2 each. 그러면은 짝을 이루고 있는 부분은 $2인데요. 각각 권에 있어서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들이죠. Is this best for Chicago? Yeah.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뭐 큰 표현이 없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 강의를 할 때 댓글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접속사 이 on은 접속사로서 사용이 되어지는데 도대체 전치사와 접속사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접속사에는 주어 동사 형태의 기본적인 것들이 되어와요. 그래서 이 표현 잠깐 봐볼게요. We listened eagerly for he brought news of our families. 이렇게 되죠. 우리는 들었습니다. eagerly 아주 열정을 가지고서 아주 강렬하게요. or 그렇게 했던 부분에 짝을 이루는 부분이 그러니까는 이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떤 한 행위에 대한 짝을 이루는 게 뭐냐. 그래서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He brought news. 그걸 가져왔기 때문에요. 소식을요. 그 소식에 대해 잠깐만 설명해 드릴까요? 근거라는 뜻입니다. 근거를 두고서요. 그 뉴스가 근거를 두고 있는 건 우리 가족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주 열심히요. 왜냐하면 이유인즉 그가 가져왔기 때문에요. 소식을요. 근거는 우리 가족에 관련된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수고도 참 많은데요. 이건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또 답변을 주시면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친구처럼 하고 나니까 참 편하네요. 오히려 저는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강의 들어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연습을 하실 때 여러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나중에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동화책을 가지고 하셔도 좋고요. 조금 되시는 분은 중학교 교과서 가지고도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교과서에 중학교 1학년 교과서는 특히 상당히 문장의 난이도, 그 다음에 문장의 복잡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터링, 그러니까 정제되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문장이라
여러분들이 말하기 연습하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학습에 대한 것도 제가 차곡차곡 말씀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네이버라든가 아니면은 맥밀런도 좋고요. 웹스터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전을 보시면서 표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즐거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보시면서 과연 이 for를 만났을 때 짝을 이루고서 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막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찾아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으시면 밑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표현은 좀 하고 좀 끝낼게요. 이 영어는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존 듀이의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An ounce of experience is better than a ton of theory. 이 표현은 그 1온스의 경험이 그러니까 1온스가 3.75g인가요? 30, 1온스의 경험이 1톤의 이론보다 또 훨씬 더 낫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는 아는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comprehensible input이 끝나게 되면은 반드시 meaningful practice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는 절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어 학습에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제가 아이도끼 책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단계별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말이 좀 길어졌네요. 예, 오늘은 4에 관련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맞습니다.